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난민 문제하고 그리고 뭐 이슬람 문제가 좀 국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 최수일 대표님 모시고 경남 내 난민 문제, 특히나 한국 내 난민 문제들 한번 좀 대담을 나눠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다문화 펠로십 대표 최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 그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집회도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예, 주로 이제 난민 문제죠. 예, 난민 문제. 예. 최근에 우리 한국에 또, 또 부각되는 문제 이슈입니다. 예. 그 국제적으로도 보니까 뭐 유럽에도 난민 정책을 포기하는 나라도 늘어가고 있고, 또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난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려오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뭐 최근 들어 얼마 전에 뭐 진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심각한 상황인데, 그 국내에 있는 난민 대책수나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에 대한 이렇게 통계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 한국의 난민이 사실 이제 난민을 받아들인 게 1994년도부터인데, 오래됐군요. 그때는 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세계 난민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게 1994년인데, 그 이후에 뭐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난민 신청자도 별로 없었고 몇 명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이 그냥 막 쇄도했죠. 그렇죠. 그냥 막 비행기로 그냥 막 싣고 와서 풀어놓는 식으로 그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 난민이 우리 한국에도 큰 문제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난민 한국에 들어온 이 난민들 주로 보면은 그 들어오는 나라들이 파키스탄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벵글라데시 주로 이제 중동과 그 서남아시아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네요. 많고 이제 예멘 특별히 많았고, 뭐 가까이는 또 중국 사람들이 또 많고,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은 뭐 중화주의 때문에 뭐 어느 나라도 퍼뜨리고 간다는 치고 그 주로 난민 들어오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좀 이슬람권이군요. 대체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나라들. 그러면 그 난민 발생하고 있는 뭐 국제적으로 난민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인은 대충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이제 큰 원인들로 보면 주로 이제 그 내전이 큰 원인이 되네요. 세계에서 지금 난민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가 오랫동안 그 내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수단 같은 데도 내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멘 같은 데도 그 이슬람 그 두 종파 사이 내전입니다. 거기에 사실 이제 한쪽은 이란이 지원하고 한쪽은 이라크가 지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말리아 같은 데는 극단주의 그 무장 세력의 폭력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뎌서 이제 난민 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또 이제 나토가 다 이제 철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탈레반이 다시 또 이렇게 무장 테러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 난민이 사실은 멀잖아요. 한국이 멀고도 먼 나라 하면 극동아시아인데 뭐 파파어웨이인데 그냥 길이 굳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국.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중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화적으로 가깝습니다. 제일 이제 그래도 난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조금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데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난민이들 서남아시아 중동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의 뭐 지리적으로 멉니다. 너무 멀죠. 급한 사람은 가까운 데 대피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중동에서 예멘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말레이시아에 처음에 경유해서 오거든요. 바로 안 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1개월, 1개월 채로 말레이시아도 난민 안 받습니다. 3개월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먼 거리에서 오고 종교적으로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 종교적으로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뭐 틀리죠. 그런데 멀고 문화와 종교가 다른데 왜 한국에 올까? 그러니까요. 한국에 특별히 그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오지. 무슨 관광 상품이 개발돼 있나? 예, 예. 알고 오지. 그냥 오지 않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같은 그 기도, 그 무슬림 국가고 참 예, 그렇죠. 좋은데 예. 왜 그를 경유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느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순수한 난민보다도 취업을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 취업을 찾았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예멘 사람 같은 가운데서도 거의 가족을 데려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들 없었습니다. 난민이니까 예, 다 같이 예. 와야 되는데. 예, 난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일 그래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데려와야죠. 예. 피해를 많이 맞습니다. 보고 피해에 많이 노출된 게 연약한 여자들하고 어린애들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도 안 데려온 거예요. 전부 20대, 30대 노동 인력들입니다. 장정들이 온 겁니다. 이상하들 여기 알고 보니까 취업을 찾아서 온 것이고, 또 예멘 같은 데는 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세력이 이제 반군하고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스미는 이렇게 막 체포되면 징집당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거기 군대 가면 그거 막 죽을 확률이 많다 해서 자기들이 실토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런 일이. 그래서 취업을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다. 예,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안 그래도 조사 보니까 그 난민 정책이 이번에 이제 현 정부대로 바뀌면서 그 제가 수치를 보니까 2018년 법무부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43만 2,999원에서 6회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인당 뭐 이제 1년에 259만 7천 원 하고 이제 가족이 늘면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가인 가족이면 이게 있으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 한 달에 이제 그 6회 지급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얼마죠? 22만 원 정도 대체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보다 좀 거의 나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 건강검진하고 초중등 교육, 변호사비까지 국가에서 다 대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소송 당해본 적이 없지만 변호사를 이렇게 돈 주고 써본 적은 없는데 그게 국가에서 다 이제 다 대줘서 그리고 재심할 때 변호사비까지 국가에서 다 일일이 대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난민인권센터 보니까 거기도 1인당 약 129만 7,900원 정도 이제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소송비로만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 국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정도 지원해주면 아무도 안 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 좀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멘에게 누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알렸는지 어쨌든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군요, 한국에. 예, 그런 정보가 다 알려지지요. 이렇게 보면 피난 가는 사람들도 무작정 이렇게 어디 갈 바를 모르고 발걸음 내친 데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처럼 정보는 확실하게 다 봤죠. SNS를 통해서 다 봤는데 보고 가장 자기들이 가서 정착하기 좋고 잘 받아들여지고 살기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죠. 가는데 사실 이제 난민이라 우리가 말할 때에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도무지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피해서 오는 거거든요. 예, 난민은 그렇죠. 도피해서 온다고 볼 때 그들이 신분이 됩니까? 돈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순수한 난민들은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그거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난민 어떤 신청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와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해라고 공항에서 1개월짜리 찍어주는데 그 나라에서 비자 안 받습니다. 그냥 제주도 비행기 타면 되는 겁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 1개월 찍어주면서 관광하라 그랬거든요. 관광하고 돌아가는 말인데 그래서 무비자 관광인데 1개월 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난민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민 접수만 되기만 되면 좀 전에 말씀한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국내 난민,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제주도로 다 들어오는 거죠. 예, 제주도가 이제 무비자 관광, 무사증 관광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난민들이 이제 입구와 이제 창구가 되는 거죠. 아주 이용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관광하는
인정하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예. 저희들 이제 난민의 경로로 이제 이용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비자를 꼭 받아서 들어와야 될 나라를 제주도에도 11개국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란, 수단, 마게도니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있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슬람 강성 국가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좀 많이 일으킨 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슬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비자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고 금지국에서 이슬람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많이 이거를 이게 허점이다 해서 법무부에 상신을 해가지고 2018년 작년 9월 달에 법무부에서 추가로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벵글라데시,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예멘 이 국가들도 다 비자 받아야 들어간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24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대구에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도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비자 받아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3개월 정도 받아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난민이 비자 받아 난민 아니고 이제 일단 우리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받아 관광 비자 받아 들어와서 와서 이제 난민 신청하는 거죠. 제주도는 안 받고 들어와서 신청하고. 그래서 참 이 한국의 난민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한국은 난민 가면 뭐 그냥 체류할 수 있겠구나. 이게 뭐 정보들이 막 확 깔려서 그렇게 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경남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 다문화 아이들이나 이게 난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폐기됐지만 이번에 또 김해 같은 경우에도 문화다양성조례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에서 온 특히는 난민 보호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보호 정진하기라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굉장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지로 들어오라고 이제 손짓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이 사실은 좀,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일으키죠. 대충 뭐 들으신 건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사실 보면 우리 뭐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미국이나 어디 오스트랄리아나 카나다 이민 갔을 때에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서 상당히 조심합니다.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어떤 사회 범죄에 연루된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눈에 띌 만큼 조금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범죄율이 좀 증가했는데, 폭력범이나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저기, 카자흐스탄이죠? 거기에 학생이 이렇게 치이고 도망간 사람. 진해. 진해. 그 보니까 어제 TV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사람을 꼭 체포해서 한국에 돌려보내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 나라 TV에서도 아주 강하게 보냈는데 지금 그 나라 없대요. 제 3국에 있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난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를 보니까 런던에 하루에 3.5건 가량 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이슬람으로 온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혐오 범죄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5건. 그럼 제주도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일정한 부분에 범죄율이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그 형사 처벌되는 어떤 그런 어떤 폭력이나 그런 어떤 범죄들보다도 어찌 보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의 범죄들. 가정 파괴범들. 이거는 형사처벌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 내가 지난 한 2주 전에 상담한 사람인데 이 벵글라데시 파키스탄이구나. 파키스탄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여성하고 초혼이라고 결혼을 했어요. 애 둘이 낳았어요. 애 둘이 낳고 이제 그 청년도 파키스탄 청년도 한국 국적 취득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라 하면서 유학을 알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 여성분을요? 여성. 아, 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 여성과 초혼했는데 총각 맞았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이 애인을 사귄 거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라. 그래, 유학을 보내주고, 유학비를 다 보내주고. 그거 보면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좀 지나면 나타나죠. 네, 나타나죠. 이게 그냥 자기 동생 아니구나. 이건 애인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그런 수속. 그 어떤 정식 이혼될 때까지는 그 무슨 폭력 사태나 이런 범죄율이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런 안 되죠. 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총각 경찰을 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긴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정식으로 영주권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원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인을 거짓말해서 데려오는 거죠. 부인이라 말 안 하죠. 여동생인데 한국에 취업식이 일단 국내에는 일단 그 남녀 1인 남자 1명, 여자 1명에 대한 혼인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그 문화법에 의하면 그거는 그 가능하잖아요, 사실. 자기 가능하죠. 이슬람 법에서 혼인법, 가정법 몇 명까지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들어오면은 한국의 국적을 그 사람을 취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한국 부인하고 이혼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혼할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혼할 조건을. 자기가 이혼하겠다 하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할 조건을, 이혼할 조건을, 그게 여자를 자기 아내를 자기 애인을 데려와서 같이 살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폭력도 막 서로 말도 거친 말도 오가고 그런 조건을 해서 여자를 하여금 이혼하자 말하도록 그래 만드는 거죠. 그 이혼하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죠. 일단 유책 대상을 여자 쪽으로 그냥 이혼 그 말끝의 대상을 맞습니다. 정하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참 야비하고 너무 잔인한 그 수법은 한국의 결혼 연령을 좀 이렇게 놓친 나이가 많은 결혼 못한 그런 어떤 우리 자매들 홍기를 놓친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좀 자폐증이나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나도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 야비하고 다음에 한번 좀 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범죄들이 그렇겠네요. 가정범죄 이거는 폭력 사태하고 뭐 보도되는 어떤 사회적인 범죄가 좀 달라요. 사실은 뭐 이혼은 범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여인의 한 평생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참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가정을 깨는 일을 가장 큰 범죄로 사실은 취급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저희 나라도 뭐 이렇게 뭐 간통죄 자체가 폐지되고 하면서 이게 뭐 가정 깨는 일은 아주 쉬울 정도로 겸해버린 게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도 악용하는 또 남미들이 있으니까 악용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거기 한국에 진출하는 어떤 교도부를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대표님 그 경남에 그 외국인 수가 대충 파악 좀 된 게 좀 있나요? 외국에 뭐 정확한 사실 이건 뭐 정확한 소스는 뭐 법무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래도 거의 근접한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약 경남이 약 1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와. 약 10만 명 봅니다. 특별히 창원. 그럼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엄청나겠는데요? 여기 이제 불법 체류자를 갖다 한국에 지금 공식적으로 추적하는 게 한 35만 명 최근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는 거의 합법적인 이제 외국인이고 약간 불법성이 약간 가미된 그런 숫자 한 10만 명 정도를 봅니다. 보고 그 가운데 이슬람을 한 2만 명 정도를 봅니다. 경남에 들어와 있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의 이제 좀 추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숫자에 이제 통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추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불법 체류를 32만 명을 본다 하면 그게 이제 그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빼고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건 완전 불법. 그럼 예를 들어 한 40만 명 이상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명 중에 2만 명 가량이 무슬림이라고 치면 30만 명 중에 6만 명 가량 대충 봐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보면 그렇게 볼 수 그러면 경남에 그 거의 한 7, 8만 명 이상 거의 9만 명까지 무슬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7, 8만 명까지는 예. 보기는 조금 많이 보는 것 같고, 예, 합법적으로 추적이 되는 사람이 2만 명이니까 불법을 합하면은 거의 한 3만 5천, 4만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저희가 김해가 사실 지금 외국인 난민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난민으로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김해가 55만 인구인데 외국인이 2만 정도, 2만 정도 있고 무슬림이 약 5천 명.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국인으로 친다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 이제 영주권,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다 꼭 선거권을 가지니까.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제가 번외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김해 55만 명 중에 공짜로 투표권 넣는 사람이 약 2만 명 가량 예를 들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실제 투표 행사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퍼센트가 예, 그 이제 2만 명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 아니고 아니겠지만 법이 바뀌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이민법 어떤 개선 어떤 방향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한국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체류하고 최근에 한 2개월 전에는 어느 당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한 자에게는 영주권 주자. 그 발의가 안 됐습니까? 했죠. 국회에서 입법 예고되어서 우리가 반대하고 했는데 외국에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자로 온 사람이 많을 뿐만도 아니고 외국의 학력 같은 거는 위조를 우리가 추적하기 힘듭니다. 찾을 수가 없죠. 외국 대원 나왔다고 그런 말도 이제 국내에 있는 법무부 장관님도 지금 추적하기 힘들 정도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어떤 이민법과 외국인 관리법이 하여튼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80만 명입니다. 그렇죠. 80만 명. 엄청납니다. 그분들 만약에 투표권을 넣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친중 아니면 당선되긴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김해 만약에 이 난민 문제도, 김해 외국인 문제도 친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 조례를 찬성하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투표권을 획득한다고 칠 때 다문화 조례를 조례하지 않는 의원은 아마 당선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별히 이슬람 같은 데는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집단적인 이슬람 집단촌을 이룹니다.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이슬람 집단촌 가운데서 거기에서 시의원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포를 몰아주는 것이죠. 일단 런던에 지금 시장이 무슨 파키스탄 출신 아닙니까? 민자. 경말 나왔으니까. 한국의 모 시 같은 시명을 제가 거론하기 힘들겠지만 저녁 되면 이제 경찰이 여성이나 한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그 마을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샤리아 지휘법권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김해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이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 만약에 이번에 다문화 조례가 제대로 통과돼서 활용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물론 통과됐지만 지금 수능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료대로 이제 법이 이제 실행되거나 아니면 이 난민들이 좀 더 많아지고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김해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보다 김해시보다 조금 앞서간 우리 그 도시가 우리 다 아는 도시니까 안산시. 안산 거기 가면은 사실 밤에 거리를 우리가 가보고 했지만은 밤에 한국인들이 남자들이라도 거니기를 꺼립니다. 여성 혼자는 불가능해요. 여성은 아예 안 되고 남자도 잘 안 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저녁 손님들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상가나 어떤 영업을 하던 사람들도 다른 데 떠나지요. 한인들이 이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한인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떠나기도 하고 한인들이 거주하기를 꺼리고 하니까
점점 더 외국인 이제 집단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네, 그렇게 되죠. 그게 취해복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의 문화를 인정하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샤리아법이라 그래서, 자기들 문화법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사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법치화해서 이제 실행하겠다는 건데, 예. 거기서 만약 무슨 범죄가 일어나도 한국에서 적용하는 법보다는 자기들 이제 안에 있는 공동체법을 적용 먼저 시키는, 사실상 어떻게 불법단체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김에 만약에 그게 생긴다고 한다면, 이걸 한국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뜯어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예. 한국 정부로서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의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사실 그게 사리아법이 적용되는 법원도 많잖아요. 예, 있죠. 예, 무슬림들이 범죄했을 때 일반 그 나라 법이 아니고 이슬람 법 가지고 재판받고 그 지역에는 이제 사리아 이슬람들 자치의 어떤 경찰이라 할까요? 그걸 인정해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폐기됐지만은 익산의 그 할랄 단지, 할랄 단지 할 때 그 종합 프로젝트 내용 가운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슬람 남자가 없으니까 할랄 식품을 도살할 때 도살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남자를 3,000명 데려온다는 거죠. 3,000명 데려와서 거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경비도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모든 학교, 모든 게 이제 뭐 종교시설 이제 완전 이슬람 단지, 이슬람 자치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만은 김해 같은데, 딴성 같은데 또 다른 저기 경기도 마곡이라고 해서 마곡 공업단지 있는데 이제 그런 단지 같은 데면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법이 우리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조례도 통과되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들 어떤 단독 문화들을 집중적으로 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더 이제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폐기됐지만 경남학생인권 조례상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그 식생활을 위해서 샤리아 할랄 식품을 제공해야 될 수 있는 조례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 폐기됐지만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샤리아 음식 자체가 자기들이 그 무슬림이 도살해야 되고 이맘이 와서 이제 축사를 외워야 되고 그래 실제로 그 짐승이 샤리아법에 맞는 할랄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 무슬림이 와야 되고 성직자도 와야 되고 그러려면 딱 이제 경남은 사실은 김해가 딱 적격인데 그 집단 이제 공업 집단 거주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적격인데 근데 그 부분이 국내에 들어올 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바대로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우리 한국 행정력도 못 미치고 경찰력도 못 미치고 법도 못 미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걸 만들어 쓴다는 자체가 근데 정치인들에게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러다가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표가 나중에 어떻게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 사실은 이제 이 정부가 일단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구의 어떤 감소 이런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민자들 난민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측면은 어찌 보면 일종의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정직한 정권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부정한 정파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스리기 쉽고 통치하기 쉬운 우리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부정한 정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보여서 매우 이제 걱정스럽고요. 이제 김해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슬람의 특별히 어떤 집중화,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힘이 모일 때 저희들이 바로 이제 자기들이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 보통 급식 안 된다. 할랄 식품을 내라.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창원하고 마산에 이슬람 사원에 금요일 날 제가 좀 자주 갑니다. 같이 상황을 보고 하는데 거기 올라 그러면은 12시에 시작해도 11시에 나와야 됩니다. 1시간 거기에서 예배하고 나서 돌아가면 또 1시간 걸립니다.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작업 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같은 데도 그러지요. 방과후 활동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과후 활동에 이슬람 이맘이 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달라.
예, 이슬람 자녀들이 있는데 예, 예, 그거 요구하는 것이죠. 예, 예.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우리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슬람 아이들 이제 모아서 다문화 이제 했던 시범 학교로 정해진 김해 이제 삼모 초등학교라고 5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담당하신 이제 분이 누구였냐고 그러면 크리스천이셨어요. 선생님이신데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긍휼한 마음에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모았는데 1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마산에 있는 이제 모 초등학교를 옮겨갔는데 예. 그것도 이제 포기할 지경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식사를 못 한답니다. 샤리아 문제 때문에. 예. 예. 그리고 한 번씩 수업하다 사라져요, 애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사라지고. 기도하러 간다고 사라지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예. 엄마가 다른 사람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하여튼 얘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할 지경이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경남전역에 이제 다 퍼뜨리겠다는 거고, 그 제주도는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아예 이제. 아이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예. 그 이슬람 중앙회에서 이제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핀 거 보니까 한국 이슬람 50년사에 2050년까지 한국에 4,500만 정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 하는 전략을 이제 포부 있게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합법화 시키는 문제, 대학들에 돈 투자하고, 초중 고등학교 지어주고, 5일머니로 지어주고, 그래서 그 난민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도 양성화 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쭉 펴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슬람 아이들을 이제 자꾸 낳게 하고, 하는 부분이 이슬람 한국 중앙회에서 피어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 속도로 보면 진짜로 뭐 푹푹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년 통계인가요?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신도가 많은 종교로 바뀌었죠. 기독교를 제끼고. 그걸 보면 참 이렇게 좀 사실은 무서워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자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만, 15만까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민이 됐거나 그런 사람을 다 합해서 국내 무슬림, 이슬람을 한 40만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는 이슬람 중앙에서 그런 발표해서 그 전략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고 근데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게 난민입니다. 전에는 국제결혼 해가지고 아이 많이 낳고 그렇죠. 유학생들 들어와서 한국 사람 되고 또 이주 근로자 들어와서 한국 영주권 받고 이런 건데 난민 이거는 막 그냥 무더기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정품이고 이거는 그래서 난민이 새로운 우리 한국의 이슬람의 증가와 확산의 새로운 어떤 길이다. 훨씬 가속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난민 정책을 한국에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대로 현재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 하는데 난민 정책을 바르게 세워서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올 때에 순수한 난민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유엔의 입장이고 세계 모든 우리 인도적 입장에서 순수한 난민들은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한 가지 예를 소개할게요. 벵글라데시에서 벵글라데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난민 브로커 수속한 사람이 대표 3사람이래. 3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실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따라가서 이제 그 사람이 난민 거의 가짜다 이런 말을 퍼뜨려서 따라가서 그 들어온 사람 가운데 위장 난민 많지요. 이러니까 한 90%는 위장이죠.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90%요? 99%가 위장입니다. 브로커가 그랬어요. 왜 당신이 그런 청기를 누설하느냐? 자국인들을 해치는 왜 그런 걸 하느냐? 나도 벵글라데시 사람이든 한 사람이 인간이다. 국제 시민이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정식으로 난민으로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서 난민 받는 것은 나도 옹호하지만은 계속해서 위장 가짜 난민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벵글라데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폭로합니다. 참 양심적이네요. 그래 말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IS에 가답된 사람도 30명이 있다고. 한국에서는 출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서 벵글라데시 돌아가면서 그 출입국 관례 속에서 자기 나라 출입국 관례 속에서 뭐 서류 제출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거의 관련됐다. 자기가 말해서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한 활동은 안 한대요. 한국에는 잠적하기도 쉬운 나라라고. 특별히 활동을 안 해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이 위장이고 이렇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만 하면 바로 혜택 주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들어왔을 때 난민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에게 어떤 중캠프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철저히 잘 조사를 해서 참으로 이 사람이 난민으로서 돼야 될 사람들을 신청하게 만들고 혜택 주는 그 작업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북한 탈북민들 이슬람 여성 인권이나 북한 인권이나 뭐 거의 뭐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북한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러시아에 가면 이제 유엔 난민촌이 있어요.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이제 한 대 모아놓고 난민으로 이제 유엔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한 군데 모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하더라고요. 밖으로 못 나가게. 그런 캠프. 자국 내로 못 퍼지게끔. 한국 내도 지금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한국의 난민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어떤 구역에 정식 캠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그들을 우리 시민들, 국민들 속에 바로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일정한 어떤 캠프에서 이렇게 거하게 만들면서 거주하게 만들면서 이제 진짜 난민을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다른 길로 열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심사하고 하는. 그럼 제가 방금 듣던 생각인데 한국 제주도에 들어오면 1개월 관광비자를 찍어주잖아요. 그것부터 바꿔야겠군요. 왜냐면 관광비자 사람을 가서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지금 24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24개국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못 들어옵니다. 정식으로 그렇죠. 그 비자 받아 들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난민으로 신청했으면 일단 난민 캠프로 가고 정확하게 관광 온 사람이면 어차피 관광하다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일단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하고 난민들하고의 사이 어떤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뭐 경제적으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차이가 너무 많을 거니까 난민 캠프를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끔 해서 그중에 진짜 난민 심사를 봐서 진짜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가고 싶은 나라에 보내거나 하고 정착을 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하는 거고 이제 가짜 난민이다 싶은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난민되기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정받기가. 일본도 보니까 1.7%인가 지금 제 기억에 좀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 1.몇 %로 전 기억이 나요. 한국은 지금 거의 아까 한 4.1%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유엔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규례가 없는 특별한 걸 만들었어요. 인도적 체류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른 나라에 그게 없어요. 그게 없죠. 그게 한 11.1%가 가짜수 내버려버리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는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재심제도가 있습니다. 2번 신청합니다. 그거 하면 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고 나면 거의 안 떠난다. 거의 아예 안 나가죠. 작년 5월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44,070명인데 그 나라에 돌아간 사람은 5,440명이고 그날 우리 한국에 난민이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안 떠나고 있는 사람이 32,65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면 안 떠나는 거예요. 신청해 놓으면은 직장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보조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도 교육까지 다 시켜주고. 할 수 있잖아요. 집도 주고. 그러니까 취업이죠, 취업. 취업이죠. 난민 신청만 하면 취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돌아갈 사람들은 취업할 만큼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허점입니다. 그게 그 구멍인데 그건 막아야죠. 주권 국가에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순간 제가 순간 생각이네요. 저희가 54조 원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뭐 일자리가 더 없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 난민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려서 추경해가지고 이제 젊은 아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고
취직할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들이 지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 일용직 일자리는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런데 난민들 요새 그러면 들어온 난민들 몇만 명에 대한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거 뭐 어떻게 좀 국가에서 발표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주도 같은 데에 일반 어떤 우리 한국의 노동자가 예. 취업하기를 꺼리는 우리 뭐 좀 통상적인 말로는 3D라 합니까? 일단은 그런 데에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 외에도 정규 우리 회사에 이 직장에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인에게 만약에 했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문제 한 3, 4만 개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예.